자, 이제 시작이 됐지요. 주초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이 동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은 조금 다른 양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한번 제목으로 잡아 봤어요. 한국과 미국에서 첫 거래일에 보여준 요게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연말 연휴 동안 계속 이렇게 있다가 첫 거래일에 와서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 해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좀 잡아 봤는데, 26년에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갈 건지 그걸 힌트를 좀 구해보는 요런 순서로 오늘은 시간 좀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재밌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뭐 왔다 갔다 하는 모멘텀 많은 그런 쪽, 그리고 로보틱스 뭐 그런 쪽도 좋고, 뭐 항공 뭐 이런 쪽도 괜찮죠. 근데 어쨌든 제가 쭉 골라낸 주식으로 보면은 요 10개만 제가 인제 일단 골랐습니다. 제 인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돌리면은 이런 느낌으로 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하나씩 위에서부터 좀 검명을 해 보자면, 원익 IPS, IT 소부장 회사죠. 장비 회사입니다. HLB, 셀트리온, 바이오 회사들 두 개가 들어와 있고, DB 하이텍,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뭐 여기 방산이죠. 그리고 카카오,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하나 나와 있고, 네이버, 동진샘캠 여기도 이제 소부장 재료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부장이 일단은 조금 많이 느낌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주도 있고, 그다음에 방산, 증권주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그룹만 중점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원익 IPS 주가가 이렇게 쫙 많이 뽑고 있습니다. DB 하이텍도 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하는 회사인데 좀 올라가는 느낌이 최근에 조금 두드러지고 있고, 뭐 동진 세미캠 저 밑에서 이제 슬금슬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이 회사들. 특히 지난 뭐 금요일에는 셀트리온도 상당히 강했어요. 셀트리온이 뭐 이제 이익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많이 좋았고, HLB도 뭐 신약 개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난 12월 중하순부터 계속 지금 주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에 있어서 첫 거래일에 있어서도 뭐 제 레이더에 걸릴 정도로 이쪽에서 고개를 좀 들었다. 지난 연휴 동안 생각을 하던 분들이 그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AI에 관련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뭐 네이버, 카카오 관련되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바이오, 증권, 방산 이런 이제 그룹들이 이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는 첫 거래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제가 5개 정도로 생각을 이제 하려고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AI 테마의 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미국은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은 주가가 좀 밀렸죠. 그리고 반대로 뭐 마이크론이 됐든 샌디스크 됐든 웨스턴 디지털이 됐든 이쪽 하드웨어 쪽, 특히 메모리, 뭐 낸드 이런 쪽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계속적으로 이쪽에서 오는 그 시사점을 찾아가면서 실마리를 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도권이 좀 분산되는 첫 거래일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M7 주도로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가 이제 전통 산업 이쪽으로도 조금 퍼져나가는, 그래서 조금 방어적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26년 첫 거래일을 미국에서는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관세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관세가 좀 유예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혜택을 볼, 수혜를 볼 이런 기업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첫 거래일에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기차 섹터. 여기 위기, 재편 이런 글자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냉혹하게 지금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테슬라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국 기업과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진이 이게 제대로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거냐, 그런 얘기예요. 중국이 가는 데마다 뭐 저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들 막 홍역을 앓잖아요. 중국이 뭘 한다 그러면 그쪽은 아주 막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산업 자체가 아주 그냥 양분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독일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면 전기차 뭐 이런 쪽은 완전히 지금
이상해지고 있죠. 미국 쪽도 지금 전기차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고 지금 안 한다는 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섹터 이쪽은 조금 검증 단계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첫 거래일에 좀 나왔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안전자산과 배당에 관심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올 불확실성에 좀 대비하는 이런 느낌으로도 일부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개를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Show me the money. 돈 버는 대로 지금 주식 미국 시장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우리 시장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강세가 우리 시장 주초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캐펙스, 시설 투자죠. 시설 투자가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볼륨이 엄청나게 늘어날 정도로 지금 올라가는 캐펙스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시황 전략에서도 그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25년에 지금 캐펙스가 77조에 양사 합쳐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게 겨우 87조에 오르긴 오르죠. 한 10조 정도 더 올라오는 이런 그림인데,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이익은 81조에서 157조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이 157조라는 것조차도 아마 200조 언저리로 나오는 숫자로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말이죠. 그걸 보면서 지금 시장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81조에서 157조로 이게 2배 정도 늘어날 영업이익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캐펙스는 뭐 겨우 10조, 11조 이 정도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그것도 이제 선당공정 그쪽에 해당하는 HBM4 해당하는 뭐 소캠 해당하는 이런 쪽만 좀 많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아주 과거에 같이 뭐 캐펙스 사이즈가 세게 들어오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주식을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렇게 우리가 봤던 뭐 원익 IPS가 됐든 뭐 동진 세미캠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소부장들의 일부 그 회사들이 그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캐펙스가 올라가면 테크 소부장들은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이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밑에 관련되는 테크 소부장들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테크 소부장들 프로스 앤 컨스 장단점들을 제가 쭉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하나씩 좀 읽어보시죠. 원익 IPS, ALD 장비, 증착 장비죠. 그래서 CVD 장비 이런 거에 있어서 4세대 공정 장비의 리더다. 그래서 주가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쪽이죠. HBM 첨단 패키징 쪽도 관련이 좀 있는 이런 회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도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TC본더 뭐 상당히 뭐 두말하면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이쪽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한미반도체가 한몫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좋아라 이제 하면서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고개를 드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DB 하이텍 여기 막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8인치에서 12인치로 가면서 수혜를 좀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또 12인치 쪽으로 지금 가려고 투자들을 조금 계속 해오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 EUV 포토 레지스터 국산에 성공을 한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참 기업 방문 가지 않으면 이 회사가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볼륨이 좀 올라가면은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HBM 고접층 및 첨단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 소재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되는 이제 소부장 밸류 체인 선상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I 하드웨어 관련되는 소부장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AI는 하드웨어만 뭐 돈 많이 벌고 소프트웨어는 언제나 주가에 배시될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조금 더 열심히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뭐 보여주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기대할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읽어 내려가 보면요. 독보적인 AI 생태계, 뭐 에이전트 N이라는 이런 것 쪽으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네이버는 그나마 조금 다각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기관, 레버뉴 기반이 좀 잘 돼 있다.
그 서버린 AI도 지금 하려고는 하는 거죠. 공공이나 뭐 B2B 이쪽으로 좀 하려고는 하는 건데 아직까지 뭐 여기서 엄청난 돈을 번다 이런 소식은 뭐 크게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같은데 이게 단점들이 있죠. 보면은 글로벌 빅테크들하고 전면전을 해야 돼요. 보면은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 뭐 유튜브 이런 데랑 좀 해야 되고 커머스 쪽에서도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 상당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저도 이렇게 보면 자꾸 뭐가 떠요. 그럼 보면 다 알리, 테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경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투자도 좀 많이 해야죠. 인프라 투자 많이 해야죠. GPU 갖다가 뭐 사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60% 이하로 좀 내려가는 이런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장점도 있는 회사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단점도 지금 여전히 그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네이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도 메신저 기반으로 우리가 뭐 카카오 없이 뭐 하루라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카카오가 보여준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참신한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특히 AI 기술 주도권이 좀 부족하다. 제일 밑에 단점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점에서 주가적으로 좀 어필을 하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좀 갈라면 말이죠. 안 그래도 네이버보다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카카오인데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큰 어필은 하지 않았다. 다만 1월 첫 거래일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주가가 그나마 좀 괜찮았다. 그래서 26년에 들어와서는 AI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이쪽으로 사람들의 생각들이 조금 더 좋게 봐주려는 그런 게 첫날 거래에 있었다.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던 게 뭐였죠? HLB하고 셀트리온이었죠. HLB는 혁신 신약 중심이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신약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HLB는 뭐 12월 중하순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쪽에는 이제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이게 이제 FDA 승인을 획득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파이프라인도 확장 가능하다. 뭐 그러니까 여기 간 쪽에 단일 약물 의존도가 조금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조금 벌리면은 조금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주가 변동성이 많다라는 건 이제 단점으로 역시 어쩔 수가 없는 이 태생적인 한계인 거고 셀트리온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있습니다. 램시마나 트룩시마 이거 가지고 바이오시밀러로 계속적으로 영업 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성공적으로 지금 신약 전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짐펜트라 이게 램시마의 미국 제품명인데요. 요게 이제 하면서 마진 믹스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금요일 날 주가가 왕창 오른 게 이 이익이 많이 생각보다 막 많이 났다 이런 걸로 주가가 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탁개발 생산 우리가 CDM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사업 확장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다만 이제 단점으로 여기도 상당히 경쟁이 심하고 가격 그 압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진 쪽에 조금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될지 안 될지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R&D 이쪽에 이제 투자 부담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쪽에서 신규 파이프라인 부담이 계속 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합병하면서 이제 원가의 문제 여전히 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여전히 셀트리온한테는 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뭐 1월 2일 첫 거래일에 주가가 상당히 눈에 띄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리는 게 미래에셋 증권이었습니다. 뭐 미래에셋 증권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증권 회사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그 지난 1년간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은행업종하고 증권업종하고 코스피 이걸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난 1년간 보면은 완전하게 증권업종이 은행업종을 눌렀습니다. 성과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다. 근데 최근에 조금은 잠잠을 했었죠. 근데 배당 나락이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성적을 좀 더 이 성적의 격차를 더 벌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시황 전략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시황 뭐 우리나라 지수 더 4,300에서 여기서 머물 거냐 여기서 반락할 거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중으로는 4,500 도전할 거다 이렇게 저는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금년 안에 뭐 5,000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 저는 작년에 이미 뭐 아주 강하게 시장을 봤던 사람이고 올해부터는 조금 뭐 좋게는 봅니다마는 뭐 작년만큼 그렇게 강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일단은 돈 많이 벌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좋아진다고 하면 뭐가 좋죠? 증권업종이 좋아요. 근데 왜 은행업종은 좀 그거보다 덜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미국에서도 보여주는 바가 있잖아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글로벌 IB들은 뭐 금리가 내려가면 딜들이 더 많아져요.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M&A도 할 수가 있는 거고 큰 사업 딜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JP 모건이 됐든 아니면 시티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리테일을 많이 끼고 있는 데들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금리 그 차라고 그러죠. Net Interest Margin, NIM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대출이 막 늘어나야지 이거 금리 마진이 줄어드는 걸 좀 극복을 하는데 뭐 대출 성장은 뭐 그저 그런데 금리만 줄어든다 그러면 이익단이 증권회사, 글로벌 IB 같은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지주들이 뭐 증권을 다 끼고는 있습니다만 은행지주들도 만약에 하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뭐 중반 정도에 한 차례 정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자 마진은 조금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권에서도 안 그렇죠.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면 상당히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진다. 그리고 이거죠. 시장 거래대금입니다. 시장 거래대금이 지금 지난번에 피크 칠 때보다는 조금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제 좋아진다고 하면 다시 거래대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리테일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나갔던 서학개미들이 돌아오라는데 돌아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서학개미들이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증권회사들 돈을 또 많이 버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 전기만 이제 연결해 놓으면은 뭐 밤에는 미국에서 벌고 낮에는 한국에서 벌고 양쪽에서 다 버는 거예요. 그게 증권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만 들어오면 돈 버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증권 업종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월 첫 거래일에서 제가 아까 차트의 10개 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을 방산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거 이제 철도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폴란드발 좋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뭐, 현대로템이 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쪽에 있는 이제 회사들이 좋은 거고, 제가 우주항공까지 곁들여가지고 지난번에도 동영상 2주 전에 제가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스탠다드 대열로 지금 거의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은 우리 뭐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 쪽을 뭐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겠다. 앞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다. 리레이팅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밸류에이션은 보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그나마 낫다고 그랬어요? 저는 뭐 현대로템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방산과 우주항공에 있어서의 삼성전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도 이제 20배가 좀 안 됩니다. 다른 이제 LIG 넥스원이 됐든 현대로템이 됐든 전부 다 20, 30배 그 언저리에 가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안에는 한화오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다각화가 돼 있는 이런 아주 튼튼한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산 쪽이나 우주항공 쪽에는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펄을 보겠습니다. 이 10개 회사들 퍼가 어떤가요? HLB는 커버를 안 하고 뭐 여기 뭐 이익이 좀 이제 안 나니까 이런 그 상황인 건데 카카오가 40배 여전히 높죠. 카카오하고 VS 걸어서 볼 만한 게 뭐예요? 네이버입니다. 17배.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카카오는 좀 돈을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된다. 네이버만큼 좀 보여줄 수 없나요? 네이버는 17. 그나마 코스피가 10.2배니까 네이버는 그나마 뭐 양반인 거죠. 카카오에 비하면 조금 더 분발을 해서 AI에 관련된 뭔가에서 신규 레버뉴를 신규 이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월 첫 거래일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주가가 둘 다 좀 강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 34배 그리고 30배 한미반도체, 원익 IPS, 동진세미캠 12배, DB하이텍 9배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저평가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DB하이텍 뭐 전통적으로 저평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게 한번 올라갈 때는 또 세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 DB하이텍 아주 특유의 그런 성격이 있고요. 동진 세미캠도 1200. 그래서 제가 파란 이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 거는 테크 중에서도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이쪽이 1분기에 상당히 강할 수가 있겠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까지 캐펙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나올 텐데 일단은 양사 합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10조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누군가는 혜택을 볼 텐데 첫날 거래된 이 회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14배,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높이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계속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어요. 근데 미래에셋증권을 빼고 다른 예를 들어서 NH증권이나 삼성증권 이런 거 보시면 대신증권 이런 데를 보시면 뭐 코스피보다 훨씬 싼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실 분들은 방어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PBR도 보겠습니다. PBR, 우리 시장의 포워드 PBR은 1.26배입니다. 1.26배. 이 정도를 마음에 두시고, 자, 하나씩 보시면 한미반도체 11.7배 상당히 고공권에 있죠. 원익 IP에서 3.1배, 동진세미캠 1.6, DB하이텍 1.1. 그러니까 소부장들에서는 역시 PER로 보나 PBR로 보나 동진세미캠과 DB하이텍이 좀 낮은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볼까요? 카카오는 2.3배, 네이버는 1.2배. 여기서도 이제 반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반 정도 더 낮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미래에셋증권은 PER은 뭐 코스피로 보다는 조금 많이 40% 정도 높았습니다만은 뭐 PBR로 볼 때는 오히려 코스피의 1.26배보다 조금 낮은 이런 느낌의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상승 여력이 어떤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이 상승 뭐 목표 주가는 제 목표 주가 아닙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인데 어쨌든 상위부터 좀 본다고 하면은 현대로템을 아직도 좋게 보는 모양입니다. 53%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목표 주가들을 이제 유지를 시키고 있고요. 네이버의 40%, 카카오 30%, 한미반도체 18%, 셀트리온 15% 이런 순서로 쭉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익 IPS 뭐 지난 금요일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목표 주가는 1%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원익 IPS 가진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도 있을 그런 이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목표 주가들의 괴리는 높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 이렇게 50%, 40%를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시장에서 바라보는 바가 좀 하고 주가하고 차이가 좀 많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가 조금 따라잡으려고 뭔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저는 이제 1분기에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공격적이라고 하면 뭡니까? 좀 베타가 큰 쪽이죠. 그리고 성장주 쪽, 그 중에서도 IT 소부장, 뭐 이쪽에서는 항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쪽,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쪽도 시장에서 보려고 할 거다. 저는 뭐 완전히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쪽은 첫 거래일 주가는 안 좋았잖아요. AI 하드웨어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페인트 모션이 됐든 어쨌든 첫 거래일에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반등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두고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벨 전략이 바벨이 양쪽에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격적이라고 하면은 성장률을 50%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 70%, 75%이 정도로 두고 좀 방어적인 거를 막 20%, 25%, 30%이 정도 주는 거예요. 공격적이다 하면은 더 성장률 쪽에 비중을 훨씬 많이 올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고르실 때도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영업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 양사 합산으로 40% 정도 나옵니다. 시가총액 비중은 40%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쪽 IT 소부장을 포함해서
뭐 이쪽 테크 쪽을 한 45에서 50%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래일에도 그런 반응들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도 AI 하드웨어 이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이 첫 거래일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은 좀 유념하시면서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첫 거래일에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 시장한테 던져진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